여러분께서 이 봄의 벚꽃 향기를 만끽하시고 표는 진짜로 원하는 조원진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달서구의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제가 공약을 당선되면 바로 국민의힘하고 합당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진행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배짱 가지고는 조원진을 못 집어넣습니다. 제가 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0만 당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제가 정당의 대표지만은 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아까 인사하신 최고위원회가 의결기구고, 우리는 책임당원 5만 3천 명이 웬만한 것은 그분들의 그 의결을 거칩니다. 그 대의원이라고 그러죠. 5만 3천 명의 대의원들이 나중에 합당 절차가 되면 그분들의 찬반을 묻고 하는데, 지도부는 이미 이번 총선을 끝내고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통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좋다 하는 결정을 우리 당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합당한다 했죠.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는 것은 복당이죠. 복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혹은 배신하고 혹은 외면했지만은 저 하나만큼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 권영진 후보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된 거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누가 옳았습니까? 저 조원진이 옳은 겁니다. 덧붙여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파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 요 근래의 입장을 보면은 민노총을 비롯해서 총선만 끝내봐라. 100만 200만이 또 촛불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겁니다. 저는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저희들 같이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이번에 제가 떨어지면은 아까 스님 말씀대로 조원진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항 세력, 오른쪽 우파의 저항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봐라, 조원진이가 7년 6개월 동안 목숨 걸고 지재산 다 날리가면서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 비정상적인 이재명의 민주당의 몰락을 저는 원하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조원진이가 무너졌다? 대구 시민들이 선택을 안 해줬다? 누가 조원진같이 나와서 싸우겠습니까? 그들은 그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나오고 촛불 나오면은 제발 조원진 따라 하지 말자. 조원진 죽는 거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죽든 말든 그냥 놔두고 우리만 살면 된다 하고 그렇게 움직일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대로 가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자들이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어요. 권선동, 정진석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 해볼 때 한 번 해본 도둑질 2번 쉽게 합니다. 왜? 외면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공천 다 주더라. 조은지 같이 불의하고 싸우고 좌파들하고 싸우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당당하게 싸웠더니 대구 시민들이 조은지는 버리쁘더라. 조은지는 버리고 이재명 살리주세요. 이재명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한 축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재명 선처 탄원서를 썼다 하는 권영진을 살려주면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를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풀어줘야지. 나라가 산다고 한 사람을 살려주고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운 조은진을 죽이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2의 조은진, 제3의 조은진이 불의와 싸우고 좌파들과 싸우고 친북, 종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은 조은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조은진이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살아있는지 불의가 살아있는지 좌파 빨간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선거가 이 총선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좌파들하고 싸운 사람을 대구 시민들이 죽여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은 도다리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일이 터져도 6개월만 도망갔다가 침묵하고 있고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면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알라 같은 아가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약해 빠지고 무능한 국민의힘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친구인 조영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옆에 있는 윤재욱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쥐고 있는 유양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달서구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강하게 만들어주신, 그래 네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이재명 감옥 집어넣으라 그러고 앞으로 조국하고도 1대1로 싸울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조은진 하나 남았는데 네가 그렇게 싸워주면은 달서병에서는 선거할 필요도 없이 당선시켜준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녀보면은 또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와, 니는 나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가만히 있어만 사선하고 이번에 5선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할 텐데 와 그러노. 여기 계신 달서구 주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래 가르쳤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조은진한테 가르친 건 뭡니까? 정의로워라, 부패하지 마라, 돈 처먹지 마라, 일만 해라, 국민을 정말 섬기면서 살아라. 가르쳐 준 대로 제가 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른쪽에 있는 보수의 국민들이 달서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조국 떨거지들, 이재명 떨거지들이 달서병에 조은진이가 살아오는지 안 살아오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조은진이 죽으면은 저항 세력 없어지고 국민의힘은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제가 당선되면은 바로 국민의힘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강하고 당당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 그것이 저의 공약 1호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 이래 보니까 믿질 않아요. 저는 저 앞에 무서운 마누라가 계시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저번 교회 권사라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을 안 하면은 안 했지.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잘 사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돈 50억, 100억, 몇십억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만히 놔둬도 합니다. 탄핵 정국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야, 너가 대통령 그렇게 이용하고 치맛자락 닦고 다니더니 가자. 목욕탕에 조그만한 목욕탕에 국회에서 덩짜리 치면서 입맛 좀 나와라. 이렇게 하면 뭐 할 줄 알아요? 선배님, 저는 용기가 없고요. 저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못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7년 6개월 동안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서슬퍼런 문재인하고 싸울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다 그러죠. 목숨 걸고 정말입니다.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조국이가 인기 받아가지고 살아나면은 대구에서는 조은진이를 살리줘가지고 이재명하고 싸우고 광주에 조국이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에 누가 싸웁니까,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보수의 정당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은진이 들어가면 줄 세울 거예요. 강한, 당당한, 그리고 능력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 겁니다. 제가 4선입니다. 4선. 두 번째가 방향을 바꾸자고요. 방향을. 2030, 40한테 도망다니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2030, 40한테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되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대구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하시는 구청장들 조금 마음 상하겠지만은 구청장, 군수부터 구의원, 시의원 모두 다를 30, 40, 50대 초반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대구가 꼴통이 아니라 대구가 젊은 대구로 바꿔야 됩니다. 그들이 설사 1, 2년 못한다 하더라도 대구를 젊은 대구로 바꾸면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바뀌면서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면은 보수 정당, 보수 지역 전체가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구 전체를 젊은 대구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어려운 사람은 누가 대변합니까?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보면은 두류공원에서 사랑의 밥차에서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데 2,000명이 모입니다. 대구 시내 저녁에 밥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누가 그들을 대변하죠? 보수 정당이라고 가진 자만 대변하고 권력 가진 자, 언론 가진 자들만 대변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멸시하는 거예요. 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표는 한 표 한 표 다 똑같아요. 이제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가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 상인들,
그리고 약자와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해보자.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이 시대의 역사적 책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저 조은진은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힘든 손을 잡아드리겠어요. 그분들의 다친 마음을 감싸겠습니다. 그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는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손을 가진, 따뜻한 머리를 가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러한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절실히 저랑 같이 다니는 분들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조원차 타신 분들 선팅을 해서 안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잘 안 흔들어 주는데, 아침 새벽같이 1톤차 타고 가는 분들, 봉고차 타고 가는 분들, 조그만 소형차 타고 가는 분들은 거의 다 저한테 넘버원을 하면서 손을 다 흔들어 줍니다. 조은진이가 정치는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어려운 분들한테 지지를 받는, 어려운 분들을 대변해주는 정치를 조은진은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조은진이 국회의원 4선 되면은 당의 체질도 바꾸지만은 당의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의 방향도 바꾸겠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금은 아파하는, 조금은 힘들어하는, 조금은 누구의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분들의 대변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그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을 가진 사람, 그분들을 포옹하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런 말하는 국회의원들 들어봤어요? 시장을 갔더니 저거 뭐 간지 아세요? 저를 껴안고 웁니다. 이번에 시장 갔더니 저랑 수행했던 분들이 그래요. 상인분들이 저를 껴안고 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마음을 얼마나 다쳤노, 조은진이가 얼마나 마음을 다쳤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렸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조은진, 돌아와라 조은진. 그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이 저를 껴안고 우는 그 눈물을 저는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따뜻한 가슴으로 저를 포옹해주는 그분들을 잘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없고 내가 쪽방촌에 살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그러한 정치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어도 좀 해주면 목이 덜 아플 텐데. 여러분, 이제 보수를 바꿉시다. 국민의힘을 바꿉시다. 정규재 주필님은 접수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좀 겸손하게 국민의힘 들어가서 변화 개혁을 이끕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줍시다.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저 조은진에게 힘을 주시고 맡겨주시면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재개발한다고 다 뒤집어 놨어요. 제 성당동 제가 17년 살았거든요. 더샵 아파트 앞에 성당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감산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두류 1, 2동 재개발 뒤집어 놨죠. 지금 온 동네가 마을이 초토화가 돼 있어요. 권영지는 동네를 모르니까 그게 왜 초토화된 줄을 몰라. 바로 권영지 때문에 그게 초토화된 겁니다. 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니까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요. 신규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나니까 기존에 살던 저 조원진 같은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달서구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 가장 많은 데가 중구고 그 다음이 달서구입니다. 온 동네가 폭탄 맞았듯이 재개발 때문에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보고 달서구 병이 가장 못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지 때문에 그래 된 줄은 모르고 지가 아파트 물량 많이 내놓은 바람에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업자들이 아파트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재개발하겠다 해놓고는 어떤 데는 6천억이 물려있고 어떤 데는 600억이 물려있고 지으면 망하니까 아무 짓지도 못해. 왜? 권영지 때 아파트를 워낙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아파트 사시는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조원진의 운동원이 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내 재산 네가 왔다 떨지 않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영진은 재산이 늘었어요. 왜? 재산 늘죠. 노원구의 아파트 값은 올랐거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올랐단 말이에요. 대구 시민들 아파트 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자기 아파트 값은 아파트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지.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시장이 시정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이 그대로 고스란히 맞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값 들지 않고 뭘 아파트 많은 달서병에 나오냐. 그냥 자숙하고 시민들한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앞만 얘기해도 안 듣는 친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4월 10일 날 선거로서 네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는 시정 운영 잘못해가 대구를 망친 그러한 시장이 국회의원의 설거문이 들어오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권영지 노원구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제 서상기 두 사람이 시장 나갈 거다. 그래서 제가 권영지한테 직접 전화해서 왜 고등학교 3년 후배라도 불쌍해가지고 대구 내려와서 정치해라. 그런데 그 친구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잖아요. 저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불러서 대구에서 정치하라 했는데 저 뒤통수 치고 시장 나갔죠. 대구는 1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청구고등학교 선배 저 하나입니다. 하나. 정치하는 사람. 그런데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저 하나예요. 12개 선거구 팽개치고 선배 하나 있는 달서병에 나오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싸울 때 말고 제가 대구에서 뺑뺑이 일기라는 거 알죠? 제가 평준화 1, 2세대입니다. 그 평준화 1, 2세대의 불문율이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고등학교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왜? 같이 부딪히면 고등학교 동문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고등학교 동문이 깨져버렸어요. 아니 지가 왜 달서병에 나와서 여기 나옵니다만은 잘못된 겁니다. 인성이 잘못됐다. 인성이. 한번 배신한 거는 선배니까 참아주지만은 두 번을 고등학교 선배 지역에 나오는 그것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시정도 망치놓고 아파트값 반토막 내고 대구시장 중에서 제일 잘못했다는 사람이 설거먼적 선배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또 동네 돌아다니는데 제가 참 그랬어. 내 눈에 좀 보이지 마라.
알라 같단 말이야. 알라. 왜? 권영지를 보면은 그 얼굴에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유성민이나 김무성이나 그 다음에 이준석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죠. 정치 그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구의 정치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한 발을 움직여도 무거워야 되고 한마디를 하면은 지켜야 되고, 특히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것이 대구의 정치다. 그러한 대구 정치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대구에서 오래 살질 않아서. 저같이 대구서 자라고 대구서 나와서 대구서 자라서 대구서 이렇게 생활하고, 제가 성당동 더샵 아파트 17년 살았는데 뭐 아파트 값도 떨어졌지만 이사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성당동 더샵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대구에 있었는가요? 권영진 시장이? 없었잖아요. 노원 같잖아요. 노원. 그러다 다시 다음 정부에 내려와가지고 어디 이상한 그런데 좀 레미안인가 그 아파트 또 툭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갈 사람. 조원진은 대낮 떨어지나 성당동 더샵 아파트에서 달서구를 지킬 사람, 대구를 지킬 사람. 누가 국회의원 돼야 됩니까? 누가 달서구 병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원진! 미호 8번! 조원진! 어제는 선크림을 얼굴에 발랐더라. 위에서 내려왔는데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좀 따갑네요. 대구에 제가 1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철도 다 없애자.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철도는 시 중심으로 처음에 발전할 때 그래 할 수밖에 없는데 큰 대도시는 철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12년 전에 또 제안했더니 권영지가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안한 달구벌과 빛골의 달빛철도, 그거 KTX 아닙니다. 산업철도입니다. 사람도 타고 물건도 나르는. 그걸 통해서 동서교류를 하고 대구에도 불균형, 국토 불균형을 좀 없애보자 해가지고 제가 제안한 게 이번에 특별법 통과됐죠. 12년 전에 철도 45m 지하로 넣자. 그래서 대구를 갈라놓는 이 철도를 없애고 대구에 민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대구에 돈이 좀 돌도록 해보자. 12년 전에 제가 제안했는데 권영지 헛소리 한다고 묵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 통과됐습니다. 누가 옳았어요? 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제안한 이러한 안들이 특별법으로 지난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그 사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류정수장 자리에 신청사 유치했는데 아무튼 홍준표 시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땅 팔아가 한다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두류정수장 신청사가 홍준표 네 개인 집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빨았다 네 멋대로 하냐고. 그거는 제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의 시청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 달서구나 서구 중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발전의 중심 축으로 만드는 건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반 조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도와주려고 했던지 간에 이제 원한 대로 했다 하니까 제발 마음 변하지 말고 제가 당선되니까 관계 나쁜 권영지가 아니고 조원진이하고 좀 선발을 딱딱 맞춰가지고 시청사업 조기 착공해가지고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상대 막았잖아요. 기상대 들어왔으면 대구말로 조질 뻔했습니다. 왜? 그 지역 개발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두류3동, 감산동, 두류 1, 2동, 성당동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제 원한 대로 홍준표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대구 서구의 중심에 축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또 달서구의 서구에 있는 서부 쪽에
대구 시민들도 잘 산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대구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33살에 그 당시에 93년도에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천하의 김우중 회장이 조원진이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이 두리중수장 자리가 폐쇄가 되니까 우리가 1일 30만 톤 물을 먹던 관로가 이 폭 정도의 관로가 땅에 묻혀 있어요. 낙동강에서 이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거 묻으려면 수천억이 들어갈 텐데 그 보배와 같은 게 땅에 묻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저 보이는데 저 지붕 끝으로 딱 가면은 저기가 가압장입니다. 가압장을 털면은 30만 톤 물이 칼칼칼칼 쏟아집니다. 제가 이 성당무시 옛날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제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다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냄새 안 나죠? 제가 다 했죠. 두리공원에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수로 제가 다 만들어 드렸죠. 여름에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 두리공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좋은 집 있을 때 할 거 다 해놨다. 근데 그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옆에 주차장 시설을 다른데 확보를 하고 이 성당못을 다시 옛날로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롯데월드와 같은 석촌호수 같은 크기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 복원 작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성당동, 볼리동, 본동 쭉 가면서 복개천이 되어 있는데 복개를 열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시, 낙동강 물 깨끗한 일급수 물들이 잘잘잘잘 흘러서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서 물만 흐르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못으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대구의 베네치아를 내륙의 수상도시를 제가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요, 처음부터 관로를 묻어가지고 복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흘리는 걸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1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돼 있어요. 이만한 관로가 저기 낙동강에서 여기까지 묻혀 있죠. 파이프만 열면은 30만 톤 물이 콸콸콸콸 흐르죠. 이 복개해놨는 옆에 성당못 저 주차장 또 공간도 다른데 확보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당못을 복원을 하는데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못으로 오도록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내려가면서 주변의 상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구 신청사하고 대구 두리공원하고 또 이월드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볼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양질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웃음이 잦아지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기호 8번. 수조 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것이 김우중 그룹 대우그룹 회장이 저 조원진한테 가르쳐 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래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저 전라도 광주에서 내륙 베네치아 수로 관광 벨트를 보러 오실 겁니다.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에 저 엄청 높은데 지주대가 몇 개 안 세고 에스카레이터가 올라가요.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야, 저기 대구타워 있잖아요. 대구타워. 이월드의 대구타워하고 앞산타워를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산과 대구타워와
두리공원과 신청사와 성당목과 낙동강을 이어지는 환상의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웃음을 낼 수 있는 시장 상인들, 옆에 있는 식당 상인들이 좋은 집 뽑아놨더니 평생 먹고 살기 됐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제가 꼭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거 돈도 가면 어려운데 그 민자 서로 들어오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운도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원내 수석하니까 예산의 길을 다 알아가지고 여기에 보세요. 볼리중학교에 수영장 엄청 70억인가? 그래 해줬죠. 초등학교 30억짜리 초등학교 강당 4군데 다 해줬죠. 그 다음에 송현동에 어린이 도서관 다 해줬죠. 성당동에 대구 노인의 해관 만들어줬죠. 이쪽에 어딥니까? 달서 종합시장 아케이드 사업에가 엄청난 돈을 만들어서 줬죠. 지금 저는 이쪽에 지금 신내당 시장 이거 아케이드 사업하고 좀 낙후된 시장들을 다 발전시켜서 조원진이는 말로 하지 않고 예산으로 얘기했어요. 돈 다 갖다 부었어요. 전부 다 갖다 부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다 해드렸어요. 이번에 4선 국회의원 되면은 마무리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달서구에 내가 집 안 팔고 잘 살고 있었다. 이제 우리 달서구에 사는 사람들도 돈 좀 아파트 가지고 돈 좀 벌었다 가는 얘기를 아파트값 반토막 내는 권영진이 아니라 조원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진 기호 8번. 여러분 저는 총선 이유가 보이거든요. 새빨간 친구들이 조국을 앞세우고 이재명을 앞세우고 진보당을 앞세워서 민주노총하고 이제 광화문을 점령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킬 사람 조원진밖에 없습니다. 110명 국민의힘 있을 때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싸웠어요. 조원진 혼자서 국민의힘 110명보다 더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조원진이가 말이죠. 혼자도 저런데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들어온다? 자기들로는 상상이 안 돼. 한동훈의 배포를 가지고는 조원진을 못 껴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포나 돼야지 조원진을 껴안아가지고 내 좀 살리도 조 의원이 정말 나서서 우리 애국 보수 세력들을 좀 모아서 저 좌파들의 준동을 막아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저 조원진입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좌파들 붉은 세력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내던져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의 가치, 자유와 정의와 포용이라는 대구의 가치를 대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통해서 3040, 50, 55세 밑으로 대부분의 선출직들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뭐고 하면 노동개혁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뭐냐?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재정구조로서 600조 아꼈습니다. 1년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 650조 가까운 600조를 재정구조로 아끼고 자금적으로 490조를 아낀 사람입니다. 그 양대 정부의 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뽑아주신 조원진이가 다 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노동개혁 누가 했노? 추미애를 작살내면서 조원진이가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누가 했노? 지금 광주시장
강기정을 꼬셔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양대 정부의 개혁을 완성한 사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앞장서서 틀을 짜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달서병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나 뽑아놨더니 저게 말이지 MB정부의 노동개혁도 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도 제가 했어요. 그 얘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제가 양대 개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간사하면서 추미애하고 저하고 파트너예요. 추미애를 설득하고 꼬시고 또 어떨 때는 압박 놓고 해가지고 했죠. 공무원 연금개혁 엄청난 돈을 아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4선 국회의원 되면은 그때하고 다른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고 당당하고 능력있고 잘 사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는 따뜻한 정치인, 따뜻한 국민의 힘을 저 조원진이 들어가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낫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그 수많은 국회의원이 있었지만은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국회의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바본 줄 알지만은 제가 아낀 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때 없앤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없앤 게 밥만 모으면은 전임자라 해가지고 밥만 모으면은 몇만 명이 데모만 하는 전임자 제도를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만 먹고 월급 받아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때 MB 정부 때는 MB맨들이 저가 다 했다고 떠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자랑하지 않는 침묵하는 조원진에게 저가 잘했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주호영이한테 물어보시오. 공무원 연금개혁 누가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꿈을 주는 그러한 시대를 맞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달서구민 여러분 집값은 반토막 났지만은 제가 부동산값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이것저것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슴 조이는 그러한 아픔은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값 반값 만든 권영진이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거 저 조원진이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은 저 조원진이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제가 광야에서 7년 6개월을 다니니까 겨울 되면은 추운 데 따뜻한 데 보면 엿보라고 손이 건지러워 줘요. 동상을 입어가지고 단식을 또 했죠. 252일간 광화문 투쟁을 했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공수처 꼼수 정당 만들지 말라고 78일간을인가요? 그때 그렇게 그 한겨울에 이 좌파들하고 싸웠어요. 그때 어쨌든 저를 미호나 구호나 결혼 잘못해가지고 미호나 구호나 신랑이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아직 한 침대 쓰고 있습니다. 미호나 구호나 신랑이라고 그런 못하고 봉사활동만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진짜 봉사활동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15년 가까이 동산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활동해요. 돌아가시는 분들 봉사활동을 15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와이프 성희숙 여사 잠깐 나와보세요. 항상 무대 올라오시는 거 좀 꺼리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정치 그만하고 당신
시골 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번에 여자들 무섭습니다. 제가 한다 하니까 신발 저보다 더 세게 꽉 집어 매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진 후보 안따라입니다. 아니 제가 말주변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무대에 올려줘가지고요. 예, 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조원진 후보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함께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식사하고 주무시는 거 다 자비로 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원진을 알리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선거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힘내시고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남편이 정말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야 되겠다. 혼자 몸이 아니고 모든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무게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가족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남편이 7년 넘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걸 보면서 최근에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고생한 거 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안 해도 되는 길을 간 거 뻔히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다는 둥 막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또 다니니까 한 가지 제가 정말 특이한 것은 저도 이제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남편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일이 상대 후보나 유세 그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단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이렇게 선전을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 후보의 단점들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늘이 돕고 있구나. 분명히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다니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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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정말 입으로 외치면서 그런 마음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선거운동 한 거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확실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 또 못지않게 남편과 저도 열심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기념 촬영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특히 우리 달서병에 있는 분들 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